안녕하세요. 미국 수의사입니다. 지난번에 수의사가 추천하지 않는 견종 탑3 영상이 무려 조회수 1.3 밀리언, 2,800개의 댓글, 그리고 10,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으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보였던 반응이 의외네? 당연히 비글이 있을 줄 알고 왔는데 비글이 없네요. 비글이야말로 질알견 탑3 아닌가요? 걔네들은 어디 갔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한국에는 아주 잘 알려진 소위 말하는 3대 악마견 혹은 질알견이라고 불리는 견종들이 있죠. 바로 비글, 슈나우저, 코카스파니엘인데요. 이 악마견들은 왜 악마견이라고 불리게 된 것인지, 정말 악마견인지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이 견종들은 질알견이다. 악마견이라는 컨셉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컨셉입니다. 오히려 슈나우저 같은 경우는 남미 대륙에서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인기 견종 1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견종이고, 비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항상 인기 순위 탑 10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견종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 중에서 가장 억울한 거는 아마 질알견 중 대표로 알려진 비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글이야말로 절대 여기에 속하면 안 되는 견종 중 하나이니까요. 저는 정확히 비글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질알견이라고 알려지게 됐는지 그 유래를 똑똑히 기억하는데요. 사실 시작은 어느 웹사이트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넷을 하던 중딩이었던 저는 그 글을 실제로 봤죠. 노랑 장판부터 벽지까지 전부 다 뜯어놓고 가구를 부셔놓은 사진을 올리면서 야, 너네는 절대 비글 키우지 마라. 악마견의 최고봉이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는데요. 그 글 하나와 사진이 인터넷에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하면서 비글은 악마견이다, 질알견이라는 인식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한국에서는 악마견이라고 하면은 대표로 꼽히는 견종이 비글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글은 온화하고 착한 성격에 사람도 굉장히 잘 따르고 사교성도 좋은 견종입니다. 하지만 비글의 풀네임은 비글 하운드, 원래 사냥을 하던 사냥개였죠. 사냥을 하던 개다 보니까 당연히 활동량이 엄청나고 에너지가 넘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개를 제대로 운동을 안 시키고 좁은 아파트나 방 한 칸에서 키우면은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고 물건을 때려 부실 수밖에요. 하지만 운동과 활동량만 채워준다면은 사람과 아이들과도 정말 잘 놀고 사회성과 충성심도 높아서 가정견으로 적합하다며 많은 사랑을 받는 견종이고, 실제로 비글의 성격에 대한 설명에도 이렇게 써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 보고 질알견이니 악마견이니 하면은 당연히 비글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요. 근데 비글의 진짜 억울함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동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글이 사람을 잘 따르고 온순해서 연구동물로 많이 쓰인다라고요. 이건 실제로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사람을 위한 의료 연구에도, 그리고 동물을 위한 수의학 연구에도 가장 많이 쓰이는 연구 목적의 견종은 바로 비글입니다. 심지어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 연구 목적으로 대량 생산해내는 견종이죠. 영어는 purpose bred dog, 말 그대로 목적을 가지고 교배시켜서 생산하는 개라고 부릅니다. 미국을 가도 한국을 가도 세계 어디에도 실제로 이렇게 비글들을 연구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교배해서 생산해내는 농장이 있을 정도죠. 개들을 연구동물로 쓰는 의학 논문에서 이 개들의 표준 체형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바로 비글 사이즈 덕이라고 합니다. 연구견으로 가장 많이 쓰이다 보니까 비글이 기준점이 될 정도인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비글이 성격이 안 좋고 지랄 맞다면은 이런 애들을 대량 생산해서 연구에 쓰이는 건 당연히 할 수 없는 일이겠죠. 저는 전체적으로 미국의 문화가 엄청 대단하거나 발전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동물권에 관해서 딱 하나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코넬에서 수의대를 다니던 시절에 학교에서 실습견으로 쓰이는 비글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은 대부분 유기되거나 버려지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연구 동물들에서 실격된 아이들이었죠. 그리고 수의대 학생들의 실습견으로 일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실습견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비글이들은 각자 침대와 쿠션이 가득한 독방에서 잘 살고 있었고,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수의대생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놀아주고 산책시켜주는 스케줄이 있었어요. 실습이 일주일에 2-3번 정도였는데 막 째거나 수술을 하거나 피를 뽑거나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1, 2학년들이 와서 청진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체 검사 연습을 한다든지 붕대 감는 거를 연습을 한다든지 엑스레이나 초음파 찍는 법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실습견들이었어요.
다들 너무 착하고 온순하니까 여러 아이들이 붕대를 감아도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각 아이들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월넛, 다른 아이는 매기, 또 다른 애는 체스넛, 그리고 각자 생일이 있어서 생일이 되면은 우리가 케이크도 챙겨주고 그랬어요. 이런 학교에 있는 실습견들은 보통 5살, 6살이 지나면은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럼 보통 학교에 공고가 붙고 수의대생들이나 아니면은 교수님들이 바로바로 입양을 해갑니다. 일주일에 2-3번 인간들이 좀 귀찮게 하는 걸 받아줘야 되긴 했지만은 어쨌든 평생 수의사를 집사로 두면서 배두드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수의대에서는 무조건 무슨 실험동물들을 학대하면서 실습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렇게 수의대 학생들이랑 비글이들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런 교감을 했던 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글이들이 정말 지랄견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대우를 받는 비글이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체로 해부 실습을 하거나 수술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부검을 할 때 가장 멘탈이 나가는 순간이 있었는데, 딱 사체 봉투를 열었는데 누가 봐도 정말 어린 비글이들이 들어있을 때였어요. 솔직히 너무 슬프지만은 이런 일이 흔한 거는 수의학뿐만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무수한 실험에도 비글들이 쓰이고 있으니까 가능한 이야기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비글이들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고 바로 안락사를 당하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미용 목적으로 의안을 넣기 위해서 안구를 적출당하고 안락사 당했던 개들 기억나시나요? 그 개들도 비글이었습니다. 연구견 하면은 비글이니까요. 자, 3대 질환견의 대명사 비글의 억울하고 슬픈 사연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소문이 퍼지게 된 우리나라를 벗어나면은 미국이든 남미든 유럽이든 어디든 간에 비글이 지랄견이다, 악마견이라는 컨셉은 아주 생소한 컨셉입니다. 3대 악마견이란 다른 견종들, 슈나우저와 코카스파니엘도 마찬가지죠. 이 견종들이 다른 견종들에 비해서 활동량이 많거나 에너지틱할 수는 있어도 그 어느 나라에도 지랄견, 악마견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이 단어 자체가 견종들의 천성이 더러워서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 마치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지만은 실제로 그런 결과를 불러내는 거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물론 사실 악마견에 좀 적합하다, 3대 지랄견의 타이틀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성격이 별로 안 좋은 견종들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시바이누라든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물을 다 사랑할 수는 없어도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쓰는 동물 실험에 들어가는 수많은 물건들, 여러분이 아플 때 받는 수많은 치료와 약들에는 정말 많은 비글들의 희생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많은 다른 동물들의 희생도 담겨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자, 이래도 비글이 지랄견이라고 생각하시나요?